자,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텐션을 이어갑시다. 네. 그 발변이 한정판이 있어요. 뭐 스토리 컬렉션이라고 보니까 뭐 12년, 14년 뭐 이렇게 또 나왔던 것 같은데. 네네. 또 소개를 이제 좀 보기는 또 힘들죠. 실제 일반적으로는. 그쵸. 이게 최근에 나와가지고 경험을 해보신 분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드셔보셨겠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일단 스토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발베닉에서 이제 출시를 했고요. 좀 독특하게 라벨 디자인도 약간 좀 예쁘고 약간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그림을 좀 넣어서 했죠. 네네. 제품은 12년, 14년, 19년, 26년 맞죠? 26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4개가 이제 각각이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. 이게 얼마 전에 성수동에서 또 어떤 이런 스토리 컬렉션에 대한 소개를 하는 팝업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? 팝업 스토어. 그런 게 열렸죠. 그런 행사를 했는데 맞아. 네. 그래서 12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2년 제품 이름은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칸 오크. 한 번만 더 얘기해. 더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칸 오크. 네,입니다. 일단 이제 데이비드 스튜어트 할아버지께서 이제 후계자 양성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유력한 후보자인 이제 켈시 맥케치니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시죠. 근데 좀 유력한 뭐 후보자래요. 굉장히 젊지 않으세요, 근데? 네네, 젊은 20대? 20대 초반? 2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약간 일단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토스팅이 된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주점을 달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한 건데요. 그 미국의 이제 쿠퍼리지에서 그렇죠. 오크통을 가져와서 그 안에를 좀 더 그을려가지고 바닐린이라는 성분이 나오잖아요.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 바닐린이라는 성분을 좀 더 이제 극대화를 시켜서 이제 좀 위스키 자체를 좀 더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생각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이 12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켈시가 이제 고안한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맨들 발베니 증류소의 키맨들이 그 각각의 제품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건데 이 채택이 되신 거네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켈시라는 친구가 약간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파티하는 그런 자리에서 좀 더 뭔가 강한 이런 바닐라 향이나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좀 제안했다라고 해서 그 뭐죠? 아까 이안 맥도날드 그 쿠퍼리지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토스트 더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. 그래서 약간 얘네도 이제 캐스크 피니시 기법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피니싱하는 오크통이 그런 이제 토스팅된 아메리칸 오크통을 사용을 한다라는 정도. 그래서 막 그 행사 가면은 막 켈시랑 이제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랑 둘이 막 대화를 막 뭘 어디서 아니 근데 그거 되게 좋았던 거 중에 하나가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성수동에 생겼던 그 팝업 공간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 이제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QR 코드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동영상 같은 게 보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? 번역 성우가 이렇게 더빙해 버전이니까 스튜어트 할아버지도 그 얘기한 거야. 아니 약간 달달한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달콤한 향을 추가했다고 하니까 약간 여성 그 위스키 유저들 그러니까 위스키를 입문하는 여성 유저들을 약간 노린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럴 수도 있고 이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비 스튜어트 그 마스터 몰트 마스터라고 해야 되나? 마스터 디스틸러 이분이 이제 관장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제 후계자가 만약에 캐시로 완전히 100% 지정이 되고 이게 딱 넘어가죠. 인수인계가 딱 되잖아요. 그러면 아마 스타일이 많이 바뀔 거예요. 네네.
또 이제 막 그쵸 약간 진짜 마스터 디스틸러가 바뀌면은 위스키 맛도 영향을 많이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켈시라는 분의 어떤 이름을 건 제품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. 12년 더블우드 같은 경우는 40도로 네네. 출시가 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도 높은 43도로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좀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. 시음도 그러면 성수동에서 해보신 거예요?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음은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구매해서 마실 수 있는 네, 뭐 구매해서 그런, 마실 수 있게. 그래서 뭐 저도 마셔봤는데 맛있습니다. 달달하니. 맞습니다. 담백한데요. 담백한 편이었습니다. 아 이게 담백한 표현이구나. 그 케이스 12년 그 아메리칸 스위트 토스트 오브 아메리카노 그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에 이제 약간 그 오크통 그림 같은 게 있어요. 네. 그런 걸 좀 표현한 꿀이 쏟아지네요. 그리고 이제 14년 위크 오브 피트. 미코 피트. 일단 얘네도 이제 공정 과정 중에 한 주를 빼놓고 그 한 주 동안은 피트를 사용한 그 몰트를 이제 증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돌려요. 배치를. 그러면 그 배치를 이제 모아가지고 제품으로 저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일주일 딱 일주일 피트를 사용한 일주일이다 해서 더 위크 오브 피트 라고 하고요. 이 제품 제 동료가 이제 약간 요즘 코로나인데 이거 너무 또 약간 감성 같은 스토리는 감성적으로 짜는구나. 네,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심플하게 하고. 한 일주일 동안 약간 정비를 하면서도 이제 쉬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제품도 구성해보고 이렇게 약간 코로나인데 이제 약간 바들도 영업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다른 어떤 제품을 준비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을 해보자 뭐 이런 그런 느낌. 네 그런 느낌. 이것도 그렇죠. 그러면은 그 마스터 디스틸러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아까처럼 고안이 된 건가요? 아니면은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몰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네. 약간 또 제안한 걸로 네. 알고 있어요. 이안 밀러. 네네네. 그런 정비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요런 기간.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스코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1년 중에 8월인가요? 8월쯤에 아무튼 딱 증류소 문을 닫아요. 딱 닫고 그 기간은 이제 정비를 하는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기간으로 두고서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정비를 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뭔가 생각을 달리한 거죠. 어차피 이 기간에는 우리가 정규 라인을 만드는 그걸 돌리지 않으니 그러면 이 기간에는 특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. 기획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발베니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발베니 같은 경우는 피트를 쓰기는 써요. 피트 처리를 한 보리를 쓰긴 하지만 굉장히 좀 소량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풍미를 좀 더 살려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름도 위크 오브 피트라고 해서 이제 피트 처리를 많이 한 그런 몰트를 사용해서 위스키 버넥을 만드는 거죠. 과거에도 이제 발베니가 뭐 1900년대 한 중후반쯤에 이제 그런 피티드 제품들을 좀 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약간 다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ppm이라고 하죠. 그 몰트에 함유된 그 페놀 수치, 그 피트의 ppm 지수라고 하는데 한 30 ppm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. 높은 거죠, 그러면? 그게 딱 이제 마셔보면 훈연향이 좀 확 느껴지는 정도 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아드백 10년 같이 이제 피트 아일라 피트 유명한 애들 한 50 ppm, 40, 50 ppm 되는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적당한 피트라고. 도수도 뭐 48.3도면은 꽤 높은 편이에요. 거니까. 한동안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. 처음에는 좀 이 스토리 컬렉션 시리즈가 나왔을 때 별로 반응이 그냥 뜨뜨미지근하는 것 같았는데 요 제품을 좀 약간 필두로 의외로 좀 피트 제품을 중심으로 뭐 반응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붐이 좀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조금 많이 솔직히 그 26년 다크발리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니까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
뭐 12년 14년. 네네 아메리칸 워크나 아니면 14년 위커 피트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하나씩 출시된 거야 아니면은 아니요 한 시리즈에서 번에 아. 네네네 4개가 같이 출시된 거죠. 그리고는 이제 19년 더 엣지 오브 번헤드우드라는 제품이고요. 얘는 이제 또 이제 스토리텔링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베니 전경에 있는 지대가 다 이제 샀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또 그 해덕꽃 헤더꽃이 피는 길이 있대요. 가보셨나요? 뭐 기억에는 그 길을 없는데. 가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스코틀랜드에 많이 피어 있는 들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헤더라는 꽃인데 보라색 꽃이거든요. 그쵸, 약간 붉은 보랏빛 나는. 그게 이제 또 많이 나와요. 스코틀랜드 좀 그런 데서. 네.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관목인데 그 헤더를 이제 그 몰팅을 할 때 가마에다가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간 태우는 거죠. 그죠? 네네. 그 꽃향기가 이제 배는 거죠. 약간 하얀색 꽃. 예전에 내가 이거 얘기할 때 매주 얘기를 했나? 지푸라기를 태운다고. 그래서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베니 인근 지역에서만 나오는 재료들로만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어떤 딱 헤더의 향이 확 나요. 그 약간 하얀색 꿀, 하얀 꿀 같은 느낌. 아카시아 꿀. 아카시아 꿀 같은. 아카시아 꿀. 표현력이 조금 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수동 갔을 때 이제 헤더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진 찍으면은 약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. 어플로 사진 찍으면 뭐 카메라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액션 나오는 맞아, 거. 맞아. 막 꽃이 막 펴요. 막 아 진짜로? 아 약간 뭔지 알 것 같아. 그래서 얘도 이제 약간 그런 헤더의 향이나 약간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부드럽고 약간 가벼운 꿀향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12, 14, 26이 먼저 출시되고 이제 19가 그렇죠. 네. 나중에 그다음에 슈가 좀 되긴 나중에 했어요. 나왔죠. 그리고 이제 26년 마지막 네. 26년. 이 다크발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검은색 발리인 거잖아요. 발리가 뭐죠? 이거 사틴브리. 퀴즈에도 나왔던 퀴즈에 있는데 다시. 그렇군요. 네네. 이제 그 데이비드 스튜어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또 새로운 보리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제 구운 보리를 이제 얘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만든 제품인데 저희가 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글렌모렌지 시그넷이라는 제품처럼 걔네도 약간 볶은 보리를 활용해서 약간 뭐 커피랑 잘 어울리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볶은 보리를 구운 보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약간 숙성도 오래돼가지고 얘도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. 그럼 약간 달달한 건가요? 풍미가 뭐 엄청 풍부하겠죠. 아무래도 그냥 일반 몰트를만 쓴 거랑 생몰트랑 그쵸. 구운 그 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랑은 약간 느껴지는 풍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뭐 커피 그쵸. 커피 로스팅 하면은 약간 향이나 막 그런 게 확 달라지잖아요. 이 일종의 그냥 흑맥주잖아요. 그쵸. 다른 보리들이 이제 맥주를 위스키와 증류한 거면 이제 흑맥주를 증류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처음 이게 그때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어렴풋이 그 원래는 흑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워놓은 보리가 잘못 납품이 돼가지고 이거 그냥 써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고안된 거 들었어요. 역시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기회에 진짜. 이게 이제 예전에 보니까 출시됐던 거에 남은 원액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된 건데 예전 그렇죠, 걸 그렇죠.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. 저 예전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저 못 먹어봤는데 이 스토리 라인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보면은 그 12, 14 그리고 19, 19년 26년까지는 옆에 보면 이제 스토리 넘버가 적혀 있어요. 그래서 1, 2, 3번으로 적혀 있는데 19번이 6번으로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국내에는 4, 5가 안 나온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저도
그 보면 그 옆에 살짝 그 마우스 커서 거기에 보면 그러네. 6번으로 6번으로 적혀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이제 12, 14, 26이 1, 2, 3이 적혀 있고 국내에 이제 스토리 4, 5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 커서 바로 오른쪽. 여기 이거? 그건 체크 못했네요.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나중에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대망의 DCS. DCS. 정식 명칭은 DCS 컴펜디움이라는 뜻입니다. 컴펜디움. 네. 뜻이 DCS가 뭐의 약자일까요? 따란. 도네이션. CS가 그거 아까 뭐 원액이라고 하지 않았나? DJ. 아니 사실 저도 이게 DCS 시리즈 그냥 DCS 이렇게만 했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데이비드 스튜어트라고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넘겼는데 아까 우리 잭 프로님이 찾았죠. 찰스가 중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비드 찰스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저희가 있는 곳이고 데이비드 찰스 스튜어트의 약자로 DCS를 쓴다고 합니다. 컴펜디움 무슨 뜻이었죠? 개요 같은 뜻인데,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업적 같은 해들이 다.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저 5개가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국내에는 한 세트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 이게 챕터로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5병씩 묶음으로. 그래서 맨 처음에 출시된 게 챕터 1, 챕터 2, 챕터 3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출시된 게 챕터 5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온 거는 한 세트만 들어온 걸로 알고 그게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챕터 1부터 5가 다른 종류의 술이 5병씩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총 60병 아니지 25병이죠. 25병 25병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일생을 위스키로 표현해서 챕터 5가지를 5종류씩 총 25개가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작이 나온 거네요. 이제 그렇죠. 그래서 이 챕터마다 또 다른 이름들이 부가적인 이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. 네네.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. 알고 계세요? 아니요. 챕터 그러세요? 2016년도에 처음 그 출시된 챕터 1이 디스틸러리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 이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오크의 영양, 뭐 그다음에 위스키 재고의 비밀, 뭐 상상 그 이상의 위스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몰트 마스터의 인내. 그런 약간 부제 같은 게 붙어서 챕터마다 나왔습니다. 그 더 발베니가 어쨌든 스토리텔링 아까 말한 스토리 시리즈도 나왔고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영국 하면 해리포터도 어떻게 보면 어떤 챕터마다 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그런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베니는 CS가 잘 안 나와요. 캐스크 스트렝스가 거의 안 나와서 그 12년 싱글배럴, 15년 싱글배럴 같이 CS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싱글 캐스크인 게 좀 귀한 술에 속하는데 요 DCS 시리즈는 이제 CS로 나오는 애들이죠. 그렇죠. 흔치 않게 또. 제가 예전에 이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뭐였 17년 뭐 16년 17년 뭐 이랬을 거야 아마. 네네네. 그게 아마 이 DCS 출시 때문에 왔었나? 아무튼 뭐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에 오셨었는데 일정 때문에 거기 이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걸 했어요. 그 신라 호텔에서 영빈관인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 주류 관계자분들, 뭐 바텐더분들 딱 모여가지고 같이 이게 막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. 그 자리에서 발베니는 왜 CS 제품이 없냐? 좀 궁금하다. 왜 출시를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얘기도 잠깐 하면서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CS 제품 많이 안 낸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정 원하면 DCS 시리즈가 있지 않냐. 이렇게 해서 네. 한 세트 1억 5천만 원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. 많이 올랐어요. 챕터 1은 제 기억에는 한 8천 뭐 이랬죠. 8, 9천 했던 것 같은데
한 세트가 아니지. 그래서 저 5병에 8,000. 5병이 쌓아졌었어요 이렇게. 저 챕터를 이제 다 모으면 책꽂이처럼 이제 한 책장이 돼요. 완전 레어네요 저거. 그죠. 단순 국내에 계산하면 들어온 5세트 다 사면 이제 한 5, 6억 정도 필요한 거겠네요. 그렇죠. 5층 책장이 완성되고. 그죠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내에 일단 정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한 세트, 두 세트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고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하거나 어떻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돈만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전 세계 50세트 출시인데 한국에 그러니까요. 한 대 들었으면 잘 들어온 건데 내가 봤을 때.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낫게로 파는 제품도 낮게 있어요. 팔면. 뭐 특정 제품은 세트로도 판매를 하지만 특정 그 5병 중에 뭐 한 병은 이렇게 납병으로도 판매한다. 아마 우리 삼촌님도 갖고 하나 계시나요? 갖고 계시지 않나요? 74년? 아니 저 뭐 몇 병 있는데 몇 이제 병 있으세요? 네네. 생빈으로 하나 가지고 생빈을 이제 아끼는 게 있고요. 그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데이비드 스튜어드의 사인 받은 거는 이제 좀 어린 바트리고 그렇죠. 저희 업장에도 몇 개지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튼 어쨌건 이 쉽게 접할 수는 제품들은 없네, 쉽게 이거. 접하기에는 쉽지 않아요. 네. 맛있어요. 맛있죠. 삼신이님 생빈이면은 챕터 1에 있는 찾아왔어. 맞습니다. 데이비드 챕터 1에 있습니다. 스튜어트가 이제 몰트 마스터가 됐을 때. 그 정보가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. 아, 뭐 네. 빈티지에 대한 그 마스터가 된 해가 제 생빈이신 거예요? 네네. 이게 또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. 의미가 있네. 전화해봐요 할아버지한테.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술 이렇게 따라주는데 저는 생빈을 따라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생빈 먹었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생빈이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. 이게 뭐 저도 이게 좀 찾아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온 연도 빈티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1962년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이제 증류소에서 처음 이제 근무하게 된 뭐 그런 연도인 것 같고. 1973년이 마스터 디스틸러가 74년. 4년. 네, 1974년이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몰트 마스터로 임명된 해라고 하네요. 저 아닙니다. 지금 보니까 챕터 1은 61, 73, 81, 92, 2004 이렇게 돼 있네. 93은 발벤이 12년 제품이 나온 해고요. 2004년이 아마 그 30년 근속하신.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제품들 빈티지마다의 어떤 의미가 다 있네요. 이렇게 말하니까 다 소장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현실이. 그리고 뭐 이게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발벤이 2002년이 있는데 이게 16년 숙성 제품인가 봐요. 얘는 이제 그 50년 만에 증류소에서 피트위크라고 하는 그 제도를 재도입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서 2002년을 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스모키한 풍미를 좀 담아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제품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에도 이게 제품의 어떤 맛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네요. 그야말로 약간 아까 개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몇 가지 TCS를 저도 이제 맛은 봤는데 이런 내용까지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. 저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알지는 못했는데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참 기획력이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니까. 네, 대단해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었어요. 예전에 저도 그 맥켈란 증류소를 방문했을 때 그 맥켈란에서 파인앤레어 시리즈 그리고 맥켈란 30년을 이제 제품화 시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 라인에 대한 총 책임을 하셨던 그 분이랑 이제 식사 이제 아침 그 호텔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분이 마침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 저랑 그분이랑 같이 이제 막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좀 뭐 긴 얘기 못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 이제 하신 얘기 중에 약간 그런 라인을 어떻게 구상하셨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막
처음부터 이런 기획을 막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고숙성 위스키가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위스키가 뭐 좀 저숙성 엔트리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많이 소비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그런 제품으로만 이렇게 소진해서 원액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증류소 입장에서는 일부의 원액들은 계속 이제 추가로 더 고숙성으로 숙성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제품화 시켜서 뭔가 고숙성의 위스키, 고가의 위스키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할 거라는 기획 자체를 못했대요. 그래서 아마 맥켈란도 25년 정도까지만 출시가 되고 30년은 좀 더 최근에 아마 생겼던 라인이고 뭐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원액은 계속 숙성 창고에 이제 숙성은 하고 있겠죠. 근데 이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제 위스키에 대한 어떤 소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제 이해도, 위스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저변 확대도 많이 되고 이제 약간 마시는 것도 있지만 약간 콜렉팅의 의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사도 못 마시겠다. 그러니까 사실.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. 스토리 자체가. DCS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야, 몰랐었는데 또 이런 걸 또 배웁니다. 그 가지고 계신 병이 어떤 건지 좀 잘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네네. 혹시 이제 그걸 이제 그 잔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좀 풀어내는 것도 좀.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바텐더 생활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술을 뭔가 어쨌거나 많이 알잖아요. 많이 알게 되잖아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다 보니까 이 위스키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볼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.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. 이게 이걸 모아도 내가 물론 뭐 나중에 내 바를 다시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그리고 또 이제 주세법이 좀 개정이 돼서 뭐 이걸 다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걸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게 되면 참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좀 돈이 묶인다는 느낌? 그렇다고 뭐 이게 정식으로 P2P 간의 거래가 또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또 리셀을 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이래서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그런 거라면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위스키로만 술로만 보기에는 좀 또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뭔가 굉장히 좀 데이비 스튜디오즈가 지금 56년 경력인데 이게 2018년도 글이니까 이제 한 8, 9년 60년 정도 됐죠. 되셨잖아요. 네네네. 이 형도 한 50년만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아무튼 대단합니다. 자기 같은 것도 훈장도 받으셨네요. 리스펙트합니다. 리스펙트해요. 맛있겠다. 마무리 좀 해주시죠. 네. 자, 그럼 오늘은 이제 발벤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. 저희도 이제 보면서 이 발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음 화에는 좀 특이한 위스키를 다룰 거죠. 네. 약간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발베니와는 전혀 그쵸. 반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. 맞습니다. 이제 뭐 비스포큰이라는 위스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의 싸움을 역행하는 며칠 만에 만들어보는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런 좀 특이한 위스키도 한번 설명을 하면서 다음 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. 네네.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. 주도의 재발견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발벤이지.